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때 보급 위해 출판사가 표준에 맞는 파일 제공해야. 점자 확대 교재 전체 교과서 중 26.6%에 불과. KS 표준 있으나 교과서 출판사 대부분 미준수. 시각장애인용 교재 제작에 2주 이상 소요돼. 권익위, 교육부, EBS 등의 개선 방안 마련 권고. 2.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65세 이상 나이 제한 폐지. 최중증 발달 24시간 긴급 돌봄 제공 전담센터 2개소 신설. 의료 이용 재활 포괄. 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셋. 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 예약 시스템 5월부터 시범 운영.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넷.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법 제정 추진. 최보윤 의원 대표 발의. 5.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탑재된 장애인 등록증 발급. 지하철, 버스 등 이용 편의 높여. 연말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시범 발급. 6. 연수구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 개통.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교과서 등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의 표준 형식 준수가 의무화되고 비장애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일반 교재의 시각장애인용 파일이 제작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권익위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 보급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12월 2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등에 권고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점자교재와 확대교재 등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와 시도교육청, EBS 등이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을 신청하면 국립특수교육원은 비장애인용 일반 교재를 발행한 출판사 등으로부터 교재 파일을 받아 시각장애인용 점자교재와 확대교재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KS 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각각의 형식으로 교재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작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용 교재 파일 제출 시 준수해야 할 KS 표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출판사들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출판사가 표준 형식이 아닌 PDF 등 형식의 비장애인용 교과서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고 있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이를 다시 시각장애인용 교재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KS 표준에 따르면 비장애인용 일반 교재에 포함된 도표, 삽화, 그래프 등을 시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로 변환하고 점자로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출판사에서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제공함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의 위탁을 받은 점자교재 제작업체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를 임의로 텍스트로 변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필자가 아닌 민간 사업자가 도표, 삽화 등을 임의로 텍스트로 변환함에 따라 집필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내용상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각급 학교 등으로부터 수요 신청을 받은 것만 시각장애인용 교과서를 제작 보급하고 있는데 수천 종에 이르는 전체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 중 26.6%만 시각장애인용으로 제작되고 있어 학기 중 발생하는 신규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시각장애인인 학생이 시각장애인용 교과서가 없는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비장애인이 갑자기 시각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 새로운 시각장애인용 교과서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용 파일이 없는 교과서의 경우 최소 2주 이상 걸리는 교재 제작 기간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인 학생이 교과서 없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을 제작하는 경우 지켜야 할 국가 수준의 표준 지침을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마련하여 제시하고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등은 해당 표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을 제작한 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수요에도 신속하게 교과서 보급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등 모든 학습교재에 시각장애인용 교재 파일을 제작하는 한편 시각장애인과 보호자 등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교육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등에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65세 이상 나이 제한 폐지 및 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돌봄 안전망,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초고령 사회 본격 대응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골자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월 10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장애인 관련 시책은 수요자 맞춤형 돌봄 안전망 과제에 포함됩니다. 우선 돌봄통합지원법의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대상을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제공 서비스도 일상생활 돌봄에서 재가 생애 말기, 임종기 케어까지 확대합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과 업무 지침도 마련 배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 상황에서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합니다. 또한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을 종전 12만 4천 명에서 13만 3천 명으로 확대하고 가산급여도 195시간에서 205시간으로 늘립니다.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을 2만 1천 명에서 2만 3천 명으로 확대하고 연령 기준을 18세에서 65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해 사실상 나이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지원 단가도 기존 1만 2,140원에서 1만 4,140원으로 인상합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해 24시간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 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합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 미등록 연령 기준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대상도 8만 6천 명에서 10만 4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의료 이용, 재활, 건강관리를 포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을 목표로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 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등의 정책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1월 13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상반기 중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별도로 운영하던 예약 시스템을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예약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 예약 시스템을 5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 일반 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하반기에 신규 도입하고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만 5천 명이 이용하고 있는 K패스는 두 자녀 30%, 세 자녀 이상 50%를 환급하는 다자녀 할인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적용 지역도 210개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과제와 관련해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 관제 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서민 주거안정 과제에선 매입 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 매입 임대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11만 호 규모로 공급합니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 4천 호를 착공합니다. 맞춤형 주거 지원으로 희망의 주거 사다리 복원도 지속 추진합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상반기 중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 희망드림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설과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가 접근 가능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보윤 의원은 1월 8일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을 대표 발의, 지난 2024년 12월 19일 장애인 접근성 보장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적극 환영하며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를 넘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접근성, 포괄성, 사용 용이성, 안전성, 지속 가능성, 사회적 통합성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이동 및 교통, 공간 및 시설의 접근 이용,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기를 포함한 제품, 공공행정 서비스 이용, 재해, 재난, 사고 등의 상황에서 안전 확보 등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는 범위로 규정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인증받도록 하며 민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부담을 덜고 그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 밖에 민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세 감면, 국무총리 소속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 설치와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부터 14세에서 18세 청소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 등록증만 있으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인 장애인에게만 발급되는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에만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일회용 무임 승차권을 발권해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월 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장애인 등록증에 부과된 교통카드 사용 구간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종전에는 울산에서 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에서 장애인 등록증으로 일반 요금이 결제되어 장애인이 불편을 겪었으나 지난해 11월 27일부터 동해선 구간에서도 장애인 등록증으로 무임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12월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하여 내년 초에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구청장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는 1월 8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한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춘역 5, 6번 출구는 하류 이용자가 6,000명이 넘는 곳이지만 통행로가 계단으로만 돼 있어 장애인과 노약자의 지하철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5번 출구의 역 내부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연결한 26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동춘역 5, 6번 출구 통행로와 지하 보행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도 진행해 동춘역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